이것은 하나 유행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의 축이 바뀐다. 어디에서? 북에서 남쪽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 선벨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게이트웨이 시장에서 이제는 선벨트 시장으로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벨트 지역이 왜 각광받고 있으며 선벨트 시장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선벨트 지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에 있는 분들 또는 해외에 있는 분들, 이제는 미국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선벨트 시장임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벨트 시장은 과연 어디인가? 자, 미국의 50개 중에서 중간에서 남쪽 지역을 우리가 선벨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거대 도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를 많이 생각을 하셨다 이거죠.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게이트웨이 시장이라고 합니다. 확립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뜨고 있는 신흥 도시들, 신흥 지역들을 선벨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선벨트 지역에 있는 도시들 우리는 매그넷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석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 미국 부동산 시장의 유형을 보통은 우리가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확립된 시장, 즉 게이트웨이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그넷 시장, 자석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포함되는 게 선벨트 시장이에요. 세 번째는 니치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계층, 특정 목적에 맞는 시장으로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관광지역, 플로리다,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니치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백번 시장, 척추가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모든 산업군들이 그 지역을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이다. 그런 데를 우리가 백번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선벨트 시장 요즘 뜨고 있죠. 기업이 들어온다. 또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또 사람들이 들어온다.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또 기업이 들어온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 인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자,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서부로 갔단 말이에요. 돈 벌러. 어느 순간에서 자동차 산업이 부흥되면서 어디가 떴어요? 동북쪽 디트로이트 중심으로 해서 떴죠.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거기가 지금 거의 항폐해졌잖아요. 이제 다시 재개발로 들어가는 추세다. 그러면서 인구가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다 남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살기가 좋으니까. 삶의 질이 좋으니까. 그러면 왜 삶의 질이 좋고 살기가 좋은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예요. 선벨트 지역의 인구와 기업이 모이기 시작한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201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서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하기가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기후적인 부분도 있고, 땅값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선벨트 지역에서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함으로써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세금으로 사업을 효율성 있게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세제개혁법,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시작됐잖아요. 기업의 세금을 낮춰줬잖아요. 그것이 2기 때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영구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2017년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제 기억으로도 2017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속화시킨 게 언제였냐는 거죠. 코로나였다는 거죠. 왜? 봉사가 됐죠, 처음에는. 그러면서 사람들 느꼈어요. 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됐었던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죠. 이제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뉴 노멀이 될 만큼 바뀌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거, 대면으로 할 수 있었던 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커머스. 이제는 물류가 번창하고 산업용 부동산이 부흥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반면 소매점이 어떻게 됐어요?
부분적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인구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저러한 이유로 해서 그 모멘텀이 언제였느냐? 2010년도 이후였다. 또 그거를 좀 더 빠르게 했던 게 2017년 세제기업법, 그리고 그걸 가속화시켰던 게 코로나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전반적인 기업이나 인구의 흐름이 어디로 왔어요? 썬벨트로 왔다. 코로나 이후에 생각했던 거, 경제성, 안정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유행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의 축이 바뀐다. 어디에서? 북에서 남쪽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투자를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유행으로 가는 하나의 트렌드성이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미국의 경제 축이 리셋된다, 썬벨트로 리셋된다, 이거는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서부에서 축이 돼서 모든 경제의 구조가 리셋이 됐었고, 또 한때에는 동북 쪽이 그랬었고, 이제는 다시 리셋, 썬벨트에서 경제 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IT, 제조, 물류, 모든 기업들이 어디에 털을 잡고 있습니까? 썬벨트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기업들만 하더라도 삼성, 반도체, 텍사스로 갔잖아요. 현대차, 기아, SK, 배터리, 지금 조지에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관계되는 겁니까? 일단 토지, 땅값이 싸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내주는 세제 혜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그 일자리를 메울 수 있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일자리가 많네, 살기가 좋네, 집값이 싸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인구가 들어오죠. 자석 시장으로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유행성 트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썬벨트 지역을 생각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죠. 확립된 시장, 게이트웨이 시장, 그리고 매그넷 시장이죠. 썬벨트 시장. 그 차이점. 자, 백본 시장의 차이점, 니치 시장 차이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웨이 시장은 이미 한국의 시장이에요. 경제적, 사회적, 부동산적인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고밀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같은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밖에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화상 미팅을 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얼바인의 100만 불짜리 집에서 받는 임대료가 3,000불 정도인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가 되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확립된 시장, 게이트웨이 시장에서는요, 이미 캡렛이 낮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캡렛이 낮다는 것은 수익과 리스크와 기회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캡렛이 낮다는 것은 이미 그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반면에 리스크가 낮다는 것이죠. 왜? 확립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단기 투자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매그넷 시장, 썬벨트 지역의 시장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좋은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 투자에 있지 않다. 장기 투자에 답을 두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백본 시장, 자, 백본 시장은요, 이러한 큰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물류의 산업군이 그 지역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캡렛은 높아요. 좀 더 좋은 수익과 기회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자본 이익,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디 갈 수 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니치 마켓, 니치 시장은 이런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특정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있는 중점적인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수익성은 단기적으로 높을 수가 있지만은 변동성이 크다. 대표적인 게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 우리가 썬벨트 지역에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은 니치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매그넷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조지아주, 텍사스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썬벨트 지역에서 많이 주목받는 지역이 사실상으로 몇 군데가 있죠. 근데 한인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 조지아주, 텍사스주,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 플로리다주 이렇게 될 거예요. 다 보시면은 썬벨트죠. 남쪽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순이주에 대한 인구 증가, 자연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국의 순이주에 의한 인구 증가를 꼭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는요. 중서부 지역이죠.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대부분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 노년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글로벌 투자자들도 아리조나 가는 거는 일단 기후가 따뜻하고 캘리포니아보다 저렴하고 내가 가서 거주 목적이라든지 세컨 홈, 시즈널 홈으로 주로 거주하는 목적이에요. 반면 텍사스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주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플로리다는 휴가철을 위한 고소득층들이 뉴욕에서 있는 사람들,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플로리다 아름다운 휴양지, 그렇기 때문에 국외 이주가 많죠. 변동성이 큽니다. 지난 고금리 시대에 가장 크게 공실률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였다는 거죠. 선벨트 지역이었으나 다른 선벨트 지역은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갔잖아요. 공실률도 그렇고. 그러나 플로리다는 굉장히 가격의 변동이 많았고 공실이 컸던 유일한 선벨트 지역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니치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리조나는 결론적으로는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 휴양지 또는 세컨홈, 거주 목적이다. 그러면 좁혀지죠. 일자리가 많고 기업이 많은 지역은 텍사스주 아니면 조지아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통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되죠. 기업이 들어오죠. 또 일자리 창출돼요. 그 다음에 기후, 살기 좋아요. 저렴해요. 다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은 지역, 거기가 텍사스, 조지아입니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많다는 것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젊은 층들이 많아요. 일꾼들이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국내 순이주에 의한 인구 유입이 많은 곳입니다. 그거는 왜요? 살기가 좋으니까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니까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 미국 내에 순이주로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반면 플로리다는 국내 순이주, 자연적인 인구 증가보다는 국외 순이주에 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인가? 사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큰 지역보다는 어느 정도 자산 가치도 이루어지면서 좋은 현금 흐름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인구의 흐름이에요. 그 인구의 흐름 중에서도요.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있는 곳, 그리고 국내 순이주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인지를 한 번쯤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게이트웨이 시장은 주로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단기 투자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또 어떻게 돼요? 단기 투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관세 정책이다, 불법 인사 추방 정책이다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며, 그리고 금리가 한동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다시 되판다고 하는 이런 플팅 자체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한동안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면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 좀 더 장기적으로 갑니다. 자본 이익과 동시에 현금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안정적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썬벨트 지역 중에서 조지아, 텍사스주를 많이 선호한다. 왜?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투자자의 관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실수요자들이 꾸준하게 이사를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국내 순이주에 의한 인구 유입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요, 이삿짐 센터가 있죠. 유홀이라고 그 외에도 많잖아요. 자, 그들은 누구보다도 실무상으로 인구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자들입니다. 자, 시카고에서 이삿짐을 쌌어요. 어디에 정착하느냐? 조지아에 왔다, 텍사스에 왔다, 플로리다에 왔다. 뉴욕에 있는 데가 어디로 왔느냐? 그거 가지고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데이터를 그런 걸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센서스에서 나온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이삿짐 센터의 자료들만 봐도 현재의 인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 게이트웨이 시장, 뉴욕의 인구가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급격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그리고 부동산적인 면을 모두 감안해서 궁극적으로 인구가 썬벨트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뜨는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느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 나는 내가 주 거주지다 아니면 나는 휴양지다. 아니야. 나는 현금 흐름 뭐 그런 걸 떠나서 미국의 어떤 심볼적인 게이트웨이 시장에 있는 지역이 좋아. 또는 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 좋아. 그러면 그것을 받쳐주는 지역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 그거는 실수요자들이 받쳐주고 있느냐 투기성이 있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빠지느냐 이러한 성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썬벨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썬벨트 지역 생각하기 전에 전반적인 역사적인 트렌드와 함께 인구의 이동이 지나간 과거에 어디서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유행성 트렌드가 아닌 미국의 경제 주축에 바뀌는 한 해 시장이 리셋되는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